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끝나면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자, 오늘 1호 경마 한번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는 마지막 경주가 백미였죠. 4번 리얼마의 볼트맨의 라운드 포인트. 자, 정말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공략 경주였고 복승식 98배, 3복승식 84배. 뭐 3상승식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복승식까지 강배팅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바 있었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에 역전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적중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전반부부터 꾸준하게 적중을 하고 한번 대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1호 경마가 되기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 오늘 후반부에 제가 강공략 경주 두 번의 경주가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10경주, 11경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에 강공략을 적중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10경주, 11경주만큼은 자, 휴장 전에 한번 뭐 선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정말 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강공략 경주를 10경주 A급의 11경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는 4경주, 6경주, 7경주, 말씀드렸던 10경주 A급, 그리고 11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혼전도는 상당히 높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경주 6등급의 1200m 레이스. 자, 먼저 이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검증된 마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편성이 아주 약하지가 않은 게 주행사 때는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 마필 될 것 같다라가 아니라 웬만해서는 이거는 데뷔전서는 필히 주목해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마필들이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은 2번 세명 고스트, 3번 탑다이아, 그리고 5번 노열 플러스, 8번 핑크 골드, 12번 토마켓까지.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언급해줬던 마필도 그냥 인기 마필을 언급드렸던 건 아닙니다.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GM사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는데 실전에 정작 뛰고 나서 보니까는 와, 이거는 뭐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걸음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근데 잠재력은 있다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정말 주목하는 마필은 12번입니다. 토마켓. 안 팔리죠? 이 마필 아예 안 팔립니다. 저는 이 토마켓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스타트력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좋고요. 근데 뭐 데뷔전 때는 거의 그냥 뭐 따라가는 전개, 일관이었고, 그러니까는 뭐 장점이 거의 발휘가 안 됐던 모습이었죠. 직전 경주에 그나마 이제 이마필이 따라가는 모습 속에 가능성을 일단 보여줬는데, 자, 직전 경주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야말로 따라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에 따른 의지가 아니라 뭐 초반에 제가 볼 때는 때리고 나왔으면은 거의 선행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그냥 따라가기 급급했던 모습이었고, 백미는 종반에 직선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영상을 한번 보면은 마필이 어떻게 뛰냐면은 멈췄다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보였다가 걸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필이 또 멈추는 느낌.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탄력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마필이 그냥 걸음이 선 걸음인 것처럼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탄력이 딱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게 일관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또 갑자기 이 마필 걸음이 또 서버립니다. 그리고 또 탄력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뭔가 이거는 제어가 있었다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 있고, 자, 그래서 이 토마켓을 그냥 직전 경기에 그런 복귀만 놓고 이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GM사 때도 저는 이 마필은 상당히 가능성을 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필들은 능력이 있고요. 자, 그런데 보니까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출발 연습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주라도 또는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도 이 편성이면 정말 욕심이 나죠. 왜냐하면은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 검증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토마켓이 직전 경주에 약간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 이번에 충분히 외곽의 선행, 선입전개, 종반의 뒷심의 우위, 저는 이런 전개가 그려지는 마필이
발이 12번입니다. 자, 그만큼 이 편성에서는 전혀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1경주는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검증된 마필은 없습니다. 어떤 인기 마필을 놓고 가더라도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주목하는 마필 바로 12번 토마켓. 거의 안 팔리고 이 마필 아마 보는 글쎄요, 전문가들이 있을까? 저는 일단은 봅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12번 마필 일단은 주목하고요. 이외 마필은 제가 현재에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2번 마필, 5번 마필, 3번 마필, 그리고 8번 마필. 이 마필들이 어느 정도 가능권에 둘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바로 12번 토 마켓입니다. 자,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먼저 이번 경주는 제가 4대의 마필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7번 마필, 그리고 8번 마필, 10번 마필, 5번 마필. 자, 이 선에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다 인기 마필인데, 자,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7번 마필입니다. 자, 이 영광의 월드나 마필을 높게 평가돼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이 마필은 이 정도의 걸음, 성적, 기록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이 마필이 항상 여러분들 이 2세 마필들 또는 3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특히 2세 마필들 그렇죠. 특히나 찾아볼 부분이 뭐냐면 마필의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광의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3세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영광의 월드 같은 경우에는 5월생입니다. 그것도 5월 30일생. 그러니까는 이 세 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늦은 시기에 데뷔를 한 거죠. 엄청난 늦은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3월생의 마필도 있고 좀 더 빠르면 2월생의 마필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에 따른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마 시절에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상대 마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늦게 태어난 마필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최근의 그런 성장세까지 감안해 본다면 자, 따라서 이번 경주 7번 영광의 월드나 마필은 직전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초반에 약간의 늦발이었습니다. 근데 걸음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8번 음파조이는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좋은 마필입니다. 인정하고요. 10번 플라잉 커맨드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근데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여기에 주목할 마필은 말이 5번 런던 골드입니다. 자, 이 런던 골드. 직전에 이 마필은 출발과 동시에 7번 마필이었죠. 7번 마필 그리고 8번 마필. 이 뒤의 마필 때문에 상당히 전개가 꼬였습니다. 자, 이 마필이 그래서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 안 그래도 외곽 게이트였는데 그에 따른 방해를 분명히 받았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마필의 종말의 흐름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로 전 경주를 지켜보면은 이 마필이 출발이 이렇게 나쁜 마필이 아니고요. 우리 이번 경주에 편성 놓고 봤을 때 7번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7번이 좀 빠르긴 한데 8번이라든가 10번 마필 그렇게 걸음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런던 골드의 최근에 보셨던 이런 뒷심이라면은 7번 영광의 골드 마필과 가장 경합을 펼칠 수 있는 유력한 상대 마필은 5번 런던 골드. 자,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합니다. 5번 마필.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5번 마필, 7번, 8번, 10번. 이외 마필은 능력에서 사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마 선정과 주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5번 런던 골드, 7번 영광의 월드, 8번 음파주의, 그리고 10번 마필까지 가능권인데 아무래도 이제 선행 전개가 유력한 마필이고 최근에 완성도 놓고 봤을 때는 7번 마필의 걸음이 가장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주력은 직전에 방해를 받았지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 5번 런던 골드가 유력합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5번 런던 골드,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10번입니다. 우선순위는 5번 마필 런던 골드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의 포인트는 1400m 이 거리입니다. 1400m 레이스. 직전에 걸음이 정말 좋았던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번 경주에 우승과 준우승을 겨룰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바로 2번 배다리 향기 그리고 8번 원더풀 스피릿. 직전에 이 배다리 향기 같은 경우에도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상대 마필은 멈춰있는데 순간적으로 배다리 향기 마필에 혼자 뛰는 느낌? 거의 날라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이런 과정에서 문세훈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일단은 날개를 달았죠. 2번 마필 그리고 4번 원더풀 스피릿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영상 보면은 우와, 저 정도의 걸음일까? 라고 할 정도의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바로 이제 4번, 2번이 직전의 걸음은 좋고 1400m 레이스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마필이 선행이 아니라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이편성에서 이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3번 대물삭스라든가 그나마 가는 거리 될 수 있는 8번 제축이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의 마필이 능력도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인 선행형 마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4번과 2번이 추입형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또 이렇게 초반이 아주 느리지가 않습니다. 늦발을 한다거나 거의 꼴찌했다거나 이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다리 향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이었죠. 이때 경주를 지켜보면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입전개 그 다음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최근의 경주는 워낙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추입전개를 펼쳤는데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배다리 향기는 선입전개 무난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4번이 인기 마필인데 인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3번 데모삭스 외곽에는 8번 제축이로 한 가지 팁을 들어보면은 제축이로는 마필은 걸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게 근성이 좀 별로네요.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종반의 경쟁 양상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리였는데 마필이 근성이 좀 아쉽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 8번 제축이로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과 2번이 인기 마필인데 크게 불안할 수 없다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축은 그래도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 2번 배다리 향기 이 마필을 축으로 인정하고요. 4번 원더풀 스피릿 상대 마필들은 3번 데모삭스 8번 제축이로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2번을 축을 해서 4번 3번 8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1호 경마는 물론 이제 제가 1경주도 과감하게 배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주지만 첫 번째 예고를 드렸던 강공략 경주는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딱 3뒤의 마필. 3뒤의 마필. 그러면 이제 충마를 놓고 과연 이제 주력방은 어느 막권에 들어가냐 이게 있다는 관건인데 그러면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에 따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뒤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4번 퍼지킹. 이렇게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 4번입니다. 퍼지킹. 자, 기본적으로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1400m 레이스 아마도 정상적인 주루의 기록은 1분 30초대 초반 아니면 1분 29초대 후반 이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딱 그 정도의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말이 12번 명성축제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직전의 편성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직전의 편성이 거리가 1300m 레이스였고요. 당시에 도끼 드래곤이 이제 아직은 토요일경만 안 뛰었기 때문에 뛰어봐야 되겠지만은 도끼 드래곤이 토요일경마의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승급전이고요. 그리고 단거리의 극강의 마필은 금세라는 마필 그리고 찬란한 폭풍도 만만한 마필이 아니죠. 근데 이 편수에서 이 마필이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상위의 마필들과 거의 능력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축제도 일단은 관심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마필. 자, 여기 이제 필히 주목할 마필이 하트케이입니다. 하트케이.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승급전이죠. 승급전의 부담 중에 55.5kg면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하트케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상대, 편성 중요하죠.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느냐 아니면은 약한 상대 대결을 펼쳤느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직전에는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 마필 자체의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전의 하트케이 걸음하고는 100% 달라졌습니다. 스피드, 종반임, 그렇다고 직전 경주 이 하트케이가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최대한 참다가 종반이 힘을 썼다 아닙니다. 거의 외곽의 경합이었는데 그 전개를 극복을 하고 종반의 힘에서 오히려 점에 더 마필.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완성도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믿고 갈 수도 있겠다. 믿고 가야 된다. 라고 판단됐던 마필이 8번 하트케이입니다. 자, 이거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마필 중에서는 이제, 자, 이 마필 정도가 가능할 거니까 딱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일단은 3두의 마필, 3파전, 그 중에서 축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퍼즈킹, 명성축제, 여기에 강력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 하트케이. 이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주력방어의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8번 축의 12번이 제가 볼 때는 유력합니다. 8번 축의 12번 유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4번 마필. 이 주력방어는 제가 현재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8번을 믿고 가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자, 이거 일단은 저는 이 경주를 좀 문제의 경주로 보는데 저는 이거 복병 마필을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복병 마필. 저는 이렇게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가장 유력한 마필은 바로 네이처 리버 라운더 데스라는 마필. 직전에 이 마필 거의 최선이었고요. 그리고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였죠. 한 번은 대상 경주까지. 승급 전에 1200m 레이스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경주 출전 직전에 3등을 했는데 이 편성이 아주 세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5등급에서는 남들 평타를 칠 정도의 그런 편성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중상 정도의 편성. 그러니까는 마이칸이라든가 원스피어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는 노터스미르 차돌런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약한 레이스가 아니죠. 근데 라운더 데스는 마필이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나마 소위 말해서 이번에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본다면은 2번 마필 이번 경주는 가장 유력한 건 맞습니다. 일단 요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 인기 마필 한번 볼까요? 3번, 4번, 5번, 11번이 먼저 가는 건인데 3번 블랙벨트. 자, 이 마필은 12월 31일까지만 해도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직전에 자, 이렇게 영상을 딱 볼 때 경주 중반부에 채찍되는 마필들 있죠. 마필 안 나가지고 막 채찍됩니다. 이런 마필들 치고는 성적이 나오는 마필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 능력 마필 간의 경기에서 이거 초반에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채찍되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띄워주는데 이런 마필들 아시겠지만은 중반부부터 막 채찍되고 마필 왜 안 나갈까? 끝내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랬던 마필이 블랙벨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경주까지만 해도는 내용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이 좀 찜찜한 마필. 게다가 1700m 레이스 첫 도전이었죠. 이번에도 1700m 레이스입니다. 질주의 바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약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 11월 17일 거의 최선 선입 전개였고요. 사이즈 좀 약한 마필. 자, 5번 KNT-1 아주 전형적인 극단적인 출평 마필. 와, 저렇게 대차로 꼴찌로 따라가나? 아마도 오늘도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겠지만은 이 마필 특성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초반이 늦습니다. 와, 저렇게 뒤에 따라가나? 그런 마필. 5번 마필. 11번 디바인 퓨처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상균 기수를 기승시켰던 이유가 감량 때문입니다. 마체가 크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현재 감량 기수가 몇 명 안 되죠. 이상규 기수, 김하영 기수, 이제 최근에 오수조 기수도 정식 기수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데뷔하는 이제 김성훈 기수 맞나요? 자, 그 신인 기수를 빼고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감량은 이상규 기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기승을 시켰던 건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김성현 기수인가요?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수죠.
김성현 교수가 이번 주에 데뷔를 합니다. 근데 김성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부경에서 관리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주에 데뷔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뛰고 이제 임기원 교수와 비슷하죠. 케이스가. 근데 김성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기수 양성소에 있었던 그런 예전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낙마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기수를 포기를 하고 이제 관리사로 전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수의 꿈을 품고 이번 주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4kg의 감량이 있고요. 그리고 김하영 교수 1kg, 뭐 이상규 교수죠. 3kg. 나머지는 감량 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말 이 마체가 왜소하고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고부담 중의 맞빌들, 이런 맞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상규 교수 기승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김동수 교수의 안장교체. 그래서 포인트는 57kg의 부담 중량. 너무 높다. 하나같이 2번 맞비를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이 맞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맞비이 없는 편성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메이드스타입니다. 메이드스타. 분명히 이 맞비는 내용이 있는 맞비이고요. 불과 이 맞비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6등급 내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입전개 후의 종반의 흐름 자체가 정말 좋았었죠. 자, 이 맞비이. 그런데 승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부진했는데 이때는 12월 30일 이 맞비이 종반에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너무 약했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미 늦었고요. 직전 경주 저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딱 복귀를 한 다음에 이때 노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외곽 전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이드스타르 맞빌이 제가 볼 때는 스피드가 없는 맞빌이 아닌데 시종일관 참았다가 한 발을 쓰던가 아니면 외곽으로 앞선을 강하게 공략을 하든가 이도저도 아닌 계속 외곽 엄청나게 돌다가 그대로 그냥 레이스를 마무리 줬던 맞빌. 걸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보는 게 거리가 1700m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드스타르 맞빌은 분명히 스피드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이번 경주에는 빠른 맞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강한 맞빌도 당연한 거고요. 메이드스타 정도의 그런 스피드라든가 최근에 보셨던 특히 지난 12월 30일 보셨던 그런 뒷심의 끈끈함이라면은 저는 이번 경주 이 맞빌이 무빙 작전까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주로 이렇게 있으면은 뒷지선주로 해서 수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꼴찌에다가 끌어올리면서 앞선 강탈 그리고 끈끈하게 버티는 이런 무빙 작전. 분명히 2주 만에 출전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마방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겠죠. 저는 이번 경주 키르지누 맞빌은 8번인데 이거를 놓고 가기에는 2번이 일단은 좀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했고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2번이 일단은 가장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경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라운더 대세의 걸음 자체는 정말 가장 좋고요. 여기 이제 팔리는 맞빌도 볼까요? 3번, 4번, 5번, 11번 싹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8번을 노리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8번은 당연하게 안고 할 수 있는 조합이고 주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현장에서 2번 맞빌의 이상기후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8번을 놓고 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맞빌입니다. 8번 메이드스타.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맞빌들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맞빌은 절대 노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있는 맞빌들, 의지가 약했다거나 아니면 전개가 꼬였다거나 이런 맞빌들 저는 이번에는 8번 메이드스타 맞빌이 분명히 키를 주고 있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제가 준비한 강공략 경주가 됐고요. 강공략 경주. 역시 주요 인기 맞빌들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브라보 플레이. 특정의 대상 경주에 출하긴 했습니다만 공백기가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이번에는 5등급 내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쿨론.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직전 대비 부중이 많이 늘었죠. 베이스 쿨론. 여기에 스터닝 스카이.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외곽에는 황후 강자.
이게 관건인데, 황호강자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베스클론이 이긴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이었죠. 이긴 바 있었는데, 과연, 김성현 기수가 어떻게 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타줄 것인가? 자, 이거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뛰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이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가나파워입니다. 놓고 때립니다, 저는.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가나파워라는 마필. 가나파워도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당시에 엄청나게 스타트가 빠른 마필. 그리고 5등급에서는 이미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모래수분 함유율 7%의 여건에서 1분 14초대를 끊었던 마필.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는 가장 주목한 마필 중에 한 마리죠. 가나파워. 자, 그랬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문활법의 대상 경주를 딱 치고 난 다음에 계속 부진했습니다. 어떤 부진이냐? 예전에 보셨던 그런 스타트. 자, 이 문활법에가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 많았었죠.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은 그래도 선행 출해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앞선에 붙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마필이 드디어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선행권에 붙으면서 나름대로서는 최근 대비 가장 뚜렷하게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가나파워입니다. 직전에 종반의 걸음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뒷심이었고요. 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가나파워. 저는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찬스로 보이는 게 일단 이 마필의 잠재력입니다. 이전에 뛰어왔던 그런 포스, 능력, 잠재력 그 정도의 능력에 90%만 회복이 되면은 저는 노림수 이후로 충분한데 최근에 특히 직전 경기 이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90% 회복이 됐다. 라는 판단이 된다는 점. 그래서 가나파워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역시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노림수의 마필 5번 가나파워.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이고 가능권에 줄 수 있는 마필은 역시 2번 마필, 3번 마필, 6번 마필, 8번 마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의 마필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또는 주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5번 마필 딱 놓고 하는 순간 이건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기순위 한 3위 정도 예측이 되는데 저는 찬스로 인정이 됩니다. 가나파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이어지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7경주. 정말 능력 마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거는 배당이 열리는 순간 거의 최저 배당이 아마도 10배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만큼 혼전도가 있겠고 그만큼 만만한 상대들이 없습니다. 쟁쟁하고요. 네, 이런 경주에서 2두의 마필이 확신이 있다라면은 당연하게 자신 있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3부까지도 한번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노림수의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외곽에는 9번 특급대로 그리고 5번 업타운이즈. 업타운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자, 주행심사 이거 연습주행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경주였고 자, 이 업타운이즈의 능력도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능력 있는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부담력 일정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주목할 마필. 자, 이 특급대로인데 제가 올해 앞말 부분에서 그나마 가장 주목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자, 물론 이제 5세의 나이가 되긴 했지만은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돋보입니다. 자, 이게 어느 순간 이거 경쟁이 끝났다라고 딱 생각이 들 때 날라 들어옵니다. 그 마필 여지 없습니다. 바로 이 특급대로는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출발 연습이라든가 이 마필을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편성 마찬가지고요. 9번 특급대로. 그래서 이 편성에서 제가 강공략에 준비한 이유는 9번 마필 그리고 5번 업타운이즈 이 뒤의 마필에 따른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 뒤의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있냐면 라운 아메리카는 능력은 정말 좋죠. 이 마필이 보여준 거라면 가장 돋보입니다. 그런데 53.5kg를 짊어졌을 때랑 57kg 짊어졌을 때 정말 이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지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거의 경합양성 속에 간신히 들어왔던 마필. 그런데 직전 대비 이번 경주 또 1kg 늘었습니다. 58kg의 부담 중량 만만치 않죠. 정상에 있을 1억 7천 고가의 마필. 발전 기대치는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 여유가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카우보이 탱고나 마필인데 이 마필 5세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한테 졌다? 그리고 카우보이 탱고나 마필도 이 경주의 우승을 통해서 이 마필이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이 편성은 3등급 레이스죠. 강편성. 그러니까는 정상에서는 마필도 아주 그렇게 마필 가격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되기에는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마필. 이 마필입니다. 늙어오른 공백기가 좀 있고요. 외곽에는 말이 10번 마필이 변수인데 자, 이 마필이 현재 소문이 났습니다. 왜? 훈련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소문이 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도 아직은 3등급의 1600m 레이스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직전에 나름대로 따라가가지고 종반에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긴 했는데 검증이 필요한 마필.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안고 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9번 특급대로 그리고 5번 업타운 이즈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다.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 복승식 기준 최저 배당의 10배가 넘어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제거는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강공략 경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축은 9번이고요. 특급대로 강축이고 5번 업타운 이즈 저는 한방 일단 인정하고요.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늘가을 정상 에이스 이 뒤에 마필이 이렇게 보이고 10번은 과연 이제 현장까지도 이 마필이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 상태가 좋은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뭐 좋다라면은 굳이 뺄 이유는 없겠죠. 어차피 한방은 9번, 5번이고 3복을 활용했을 때는 10번 마필 히어로파이터 그리고 7번 늘가을 6번 정상 에이스 이 마필들을 가능권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6번, 7번, 10번 주목할 마필은 9번 축에 5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도 일단은 뭐 강축은 있고요. 2위권에서도 저는 한방 주력이 이렇게 보이고 근데 좀 어설픈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성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게 선의형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빠른 마필들 자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이 빠른 마필들이 다 선전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손 클래식 빠르죠. 그리고 미스터 퀄리티 월드 셔넌스 뭐 블루레몬도 만만찮게 빠른 마필이고 블랙모션 여기에 코스모런 영원 파이터 특히 금세라는 마필 엄청나게 마필이 빠릅니다. 자, 이 마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선전할 수는 없고요. 강축은 7번 블루레몬입니다. 자, 이 마필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 당연히 능력이고 이 과천시장배 때 이게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이었는데 걸작원 이클립스베리 원평 리스트 엄청 센 편성이었죠. 선전했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4등급 강편성에서 근데 이때 우승했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대상경주 3등을 했던 원평 리스트. 자,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이라면은 블루레몬의 53kg의 부담 중량 너무너무 유리하고요. 53kg면은 변수도 없습니다. 이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뒷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블루레몬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블루레몬 인정하고요. 자, 그나마 이제 2위권이 관건인데 그래도 좀 더 유력한 마필은 바로 이 블랙모션이죠. 자, 이 마필도 지난 11월 19일 4등급에서는 56kg를 짊어지고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그런 전력 인정이 되고 조상봉 기수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인정하고요. 저는 어설픈 마필은 싹 다 지울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제가 이거는 인기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석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나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바로 10번 코스모런 11번 영원 파이터 그리고 1번 라온시테건입니다. 바로 이 10번 코스모런인데 항상 이 마필은 왜 이렇게 주행사를 많이 받냐면 기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2월 24일이었죠. 이때도 마필이 정말 순조롭게 우승을 하느냐 싶었는데 직선전에서 외곽으로 밀려버립니다. 사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코차로 준우승했던 마필 능력은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빅투아르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이 52kg 빠른 마필이 많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경주에 코스모론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정말 편하게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이 마필은 사행만 없으면은 선입전기로서도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코스모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고 아마도 사행기미는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빅토르기에서의 기승이라면은 저는 나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행만 안 하면 되는 마필 그런 표현이 되고요. 영원 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24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 능력 마필입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 GM사 technology 자체가 워낙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두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빠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선입 추입 다 되는 마필. 마지막에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라온시티걸 승급전이죠. 자, 이 라온시티걸도 종반의 추입력이 정말 돋보이죠. 직전 경주의 종반의 추입력 엄청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두경합이 천한 레이스. 그러면은 참고와 산발을 쓸 수 있는 마필, 특히 라온시티걸 이런 마필들이 분명히 종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6경, 그러니까 8경 같은 경우에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선택이 중요하겠고요. 압축해 본다면 7번 블루레몬은 강축이고 그나마 유력한 마필이 8번 블랙모션 그리고 복승식 또는 3복승식에 필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10번, 11번, 1번입니다. 저는 이외 마필들은 안 봅니다. 7번 축에 8번 이렇게 보이고 10번, 11번, 1번. 자, 물론 이제 현장의 주로에 따라서는 약간의 추천의 변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이 마필들이 그나마 유력하다. 이 편에 딱 맞겠네요. 이 마필들이 유력하다. 7번은 축을 해서 8번 그리고 10번, 11번, 1번 마필 가능권 낼 수 있는 추천 마필입니다. 구경제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기대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서 이제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마필도 눈에 띄는데 자, 이 경주도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 2뒤의 마필만 정리가 되면은 뭐 간명하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구경주. 자,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6번 태평 파이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6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승 준우승 4회인데 정말 상당히 능력이 좋네요. 이번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걸작 최강의 문세영 기수인데 이 마필과의 대결에서 12월 2일날 태평파이터가 우위를 점했던 그런 경주력이었습니다. 태평파이터 일단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네이스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GMC 심사를 받고 있죠. GMC 심사.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지난 12월 30일에 이 마필이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출발대 안에서 요동. 그래서 경주 제외가 됐고 이에 따른 GM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는 없고요. 주기도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6번 태평파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는 필히 주목할 수 있는 마필. 부담이 점도 상당히 좋죠. 유력한 마필은 4번 걸작 최강이고요. 걸작 최강은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종반에 뒷신발이 강점이 있었던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직전에 외곽의 11번 게이터 아주 스무스하게 선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스피드라든가 종반에 힘이 좋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 4번 걸작 최강. 이에 마필은 미라클 한강도 직전에 편한 선행 아니었고요. 선입전개 종반의 힘에서 우위를 점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관건은 말이 11번입니다. 테칸. 그런데 저는 이 테칸 한번 볼까요? GM사 때는 이 마필이 걸음이 좋았었는데 과연 테칸이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곽으로 밀렸고요. 내측에 빠른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처럼 종반에 한 발을 쓰는데 과연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일까? 라고 하기에도 아직까지는 이 마필은 물음표가 좀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제가 적중했던 건 아니고요. 추천을 드렸던 바로 이 킹칼레인데 이 킹칼레는 분명히 공백기를 거치면서 마필이 변화가 온 마필입니다. 10월 20일 이때 GM사 드럼 자체가 정말 돋보였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 두 번째 경주 만에 1을 냈던 마필이죠. 이미 걸음의 완성도는 5세 마필이기 때문에 거의 전성기로 볼 수 있고요. 직전에 이거 어부질이 아니었습니다. 외곽의 추임력이었는데 여력 자체는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외곽의 테칸보다는 킹칼레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11번이든 1번이든 이렇게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 마필들을 좀 지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구경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맛bil 6번 태평파이터, 2위권에서는 우선순위는 4번 걸작 최강, 그리고 2번 미라클 한강, 여기에 9번 킹칼레, 6번을 축으로 해서 4번, 2번, 9번이 가능권인 경주입니다.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맛비는 6번 태평파이터를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이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정말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 좀 제가 서두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0경주에 있게 11경주 하이라이트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경주. 자, 10경주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일단 노림수의 맛빌이 있습니다. 네, 주요 인기 맛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현재 1번, 2번, 4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맛빌들이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1번, 2번, 4번. 그런데 1번 머니가락 종반의 추임력이 좋죠. 6세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뭐 3등급에서는 추임력을 주는 선했던 마필, 그리고 이 마필한테 졌던 마필이 나의 나라, 역시 6세 마필. 스포블리드한 마필 최근에 꾸준하긴 한데 무려 부담 증량이 57.5kg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마필들이 현재 부담 중량도 그렇고 거의 뭐 전성기다, 아니면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다 라고 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 다 나왔고 최근에 그런 성적을 그대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고수주보다는 좀 못하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은 필이 강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필이 강하게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3번 금세다입니다. 자, 이 금세다란 마필.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 마필을 노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세다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9월 17일이었죠. 작년에 일간 수프줍의 대상 경주였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 금세다가 뛰었던 마필도 볼까요? 너트플레이. 이거는 제가 전주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저는 일단은 노립니다.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됐고요. 당시에 우승했던 마필 너트플레이 한번 볼까요? 이 너트플레이는 현재 1등급 마필입니다. 어느덧 1등급에 가 있고요. 용암보스 1등급. 울트라 갤럭시 2등급의 최강자급입니다. 나우 스나이퍼 지난주에 무려 58kg를 짊어지는 이 마필 우승을 했던 마필. 그래서 1등급에 승급을 했던 마필. 2회 마필 금세다한테 졌던 마필 볼까요? 루킹굿 2등급 마필, 최강게임 1등급 마필, 마이티굿 2등급 마필. 딱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뛰었던 금세다랑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죄다 현재 1, 2등급의 마필입니다. 3등급 마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세다란 마필이 그 이후에 3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지난 10월 28일이었죠. 아무래도 대상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은 일반 경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경주 그랬고요. 11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비드 기수가 잘 타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는 금세다의 경주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타줬고요. 스피드를 보여줬죠. 그리고 직전 경주가 이게 백미였는데,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느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입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 마필은 선입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1800, 1700m 레이스에서. 그리고 일간 스포츠배를 뛰었을 때 1800에서는 거의 후미권에서 이 마필이 정말 좋은 추입력으로 5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주를 지켜보면은 정말 마필을 어설프게 계속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그야말로 선택을 못했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초반에 붙일 것인가, 이 전개를 그리지 못하고 계속 외곽을 돌다가 그대로 아쉽게 4위에 그쳤던 마필.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와, 이렇게 힘소지는 하고도 4등을 했다? 역시 이 마필은 능력마다. 그러니까는 대상 경제 선전한 다음에 이거 뭐야, 속된 말로 맛이 갔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현재 금세다의 부담 중량이 52kg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맞필들과 이렇게 대결을 펼쳤던 이 강자가 52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금세다가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죠. 분명히 아무래도 이용호 기수가 판단이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습니다. 외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측의 뒷점. 게다가 김정준 기수라면은 저는 이번 경기 무조건 금세다는 내측의 선행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참고만 이마필 취입도 되고요. 왜? 52kg의 부담량이 너무너무 유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저는 누리는 마필은 바로 3번 금세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입상 실패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능력은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있다. 노림수의 마필 3번 금세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10경주를 A급으로 누리는 이유가 바로 3번입니다. 자, 이 3번 마필에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뭐 이외 마필 중에서는 뭐 1번 마필, 2번 마필, 4번 마필, 뭐 9번 마필, 12번 마필 여러 개의 마필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3번을 제가 무조건 놓고 간다. 3번 마필. 정말 현장에 체중이 10kg 빠지면 더욱더 좋은데 참고로 10kg. 정확하게 11kg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크게 체중 변동 추이만 없으면은 3번은 정말 최고의 여건입니다. 게이트가 만약에 외곽으로 밀렸으면 저 또한 고민했을 텐데 3번 게이트라면은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강하게 믿고요. 2위 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2300m 레이스. 자,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 최고의 A급 메인입니다. 마지막 11경주.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2300m 레이스 최장거리라는 점이죠. 근데 역시 뭐 마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2300m 레이스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이 경주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0월 8일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은 2023년도 그랑프리, 그러니까 이 경주죠. 이 경주가 뭐냐면은 이 그랑프리 대상 경주 치기 전에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뛰어본 거죠. 2300m에서. 물론 이 편성이 그랑프리 나왔던 마필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뛰어본 레이스가 됐는데 이때 뛰었던 브리가디어 제네럴, 릴 페트론, 치프 인디, 너블리케이, 도라운 뽀빠이, 히든삭스 다 나옵니다. 또한 이 마필도 이번 경주 인기 마필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보면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치프 인디는 이때 당시에 3등을 했고요. 52kg였는데 54kg. 뭐 이때 걸은 내용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방에서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따라가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났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초반부터 좀 강하게 밀고 나오겠다. 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팩트고요. 자, 근데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 또 마필의 컨디션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타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일단은 수요일 제가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경쟁력이 있고요. 2번 릴페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뽀빠이는 와 이거 7세의 마필인데 물론 이제 7, 8세의 마필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2300m에서는 특화됐네요. 그랑프리 대상 경기 이 마필이 무려 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강의 마필이 나온 경기 6등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국내 랭킹 6위 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잘 뛰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2300에 좀 특화된 마필이죠. 이때도 우승했던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외곽에는 브리가디어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2300, 2000m 레이스, 특히나 2300m 레이스에 특화된 마필.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면 무빙입니다. 무빙. 2300m 레이스를 이렇게 뛰는데 뒤직선주에서 이 마필이 넘어가 버립니다. 거의 꼴찌에 있다가 앞에 있는 마필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뚝심 있게 버티는 딱 이런 전개가 이때였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직전에 2000m 레이스를 뛰는데 똑같이 이 마필이 무빙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무빙이라는 거는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고 버텨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소진할 건 다 하고 외곽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중반에 끈끈하게 걸음이 나왔던 마필이 브리가디어 제네럴 마필. 역시 장거리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자, 제가 이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닐 페트론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인기순을 딱 봤을 때 왜 저평가를 할까? 그렇죠? 공백기 그리고 부담 중량. 이유가 지난 10월 8일 뛰었던 브리가드 제레는 52kg, 이번에는 52.5kg. 큰 차이 없죠. 치프인디도 52kg, 54kg. 얘는 좀 늘었는데 돌아온 뽀빠이 51kg, 그대로 51kg. 그런데 이게 52에서 54, 51에서 51, 52에서 52.5. 큰 차이가 없죠. 56에서 57.5면은 1등급 장거리에서는 엄청나게 이거는 부중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놓고 보면, 이때 한번 영상 놓고 보면은 닐 페트론 마필이 외곽의 무빙 작전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 마필이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엄청나게 힘 소진이 상당히 컸던 전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준우승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걸으면 치프인들 마필이 좀 더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맞짱 뜨면 이거 안 됩니다. 닐 페트론한테 마필한테 안 됩니다. 치프인디가.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난해 10월달 이후에 개인 대염이라는 그런 병력의 이슈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쉬었던 마필이고 아마도 이번 경주를 노리지 않았을까. 2300m 레이스. 많지도 않죠. 편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시미시로 될 수 있는 이유가 기승기수. 빅투아르 기수. 이 마필의 6번 기승에서 3승 준우승 1회입니다. 알고 타는 거죠. 적인 기수. 그러니까는 공백기가 무색한 게 병력 없고요. 충분히 숙취했고 그리고 적정거리인 2300m 레이스. 게다가 적인 기수인 빅투아르 기수의 기승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마필이 걸음의 이력이 없었는데 이때는 엄청나게 정말 힘수진이 컸던 그런 전개였다. 저는 이거 된다 봅니다. 닐 페트론. 물론 이제 유력한 상대 마필은 브리가디어 제네럴 그리고 돌아온 뽀빠이로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충만 선정이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노림수는 2번 닐 페트론입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저희 노림수는 2번이고 이거는 상위 등급에 아무래도 이제 거리 부담이 있겠고 다 고령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꼭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전조표상을 놓고 봤을 때는 12번, 8번, 그리고 1번 뭐 여기 뭐 6번 마필까지 당연하겠지만 이 4두의 마필 이 중에서도 저는 12번과 돌아온 뽀빠이죠. 8번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물론 축은 닐 페트론을 우선순위로 놓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서울경마 예상방송이 끝났습니다. 이게 좀 늦은 시간에 보니까는 목도 많이 잠겼고 또 말도 많이 꼬이네요. 후반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금요경마 마치고 상당히 좀 늦은 시간입니다. 준비하고 새벽 좀 늦은 시간인데 이게 또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행군을 했습니다. 항상 매주 그렇지만은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설 명절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정말 오늘 제가 분석한 내용이 꼭 정말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항상 저는 이 명절 기간이 글쎄요. 힐링의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부족했던 건 뭐였는지 뭐 이론 공부도 좀 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다다음 주에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좋은 성적 응원하겠고요. 저는 더욱더 밝고 좋고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